안녕하십니까, 강유산삼입니다. 오늘은 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남의 산삼을 평가를 하기 전에 우선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2003년에 처음 신만이로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전업 신만이라기보다는 제가 하는 일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일이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직업을 찾다가 보니 우연히 신만이가 되게 되었고, 또 이제 운 좋게 2005년도, 2010년도 그리고 2012년도에 천종산삼을 캐면서 언론에 보도가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제 본업으로 준비하던 사업 때문에 중국에 8개월간 파견을 나가 있었는데, 이 시기에 중국삼과 중국삼이 한국으로 밀수입되면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유통이 되게 되는지 그 실체를 알게 되고, 그것으로 상당히 좀 충격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뿌리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는 산삼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마삼,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밭장래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크기가 크고 모양이 예쁘다 보니까 토종 한국 산삼으로 둔갑이 돼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엄연하게 그 형태적인 특징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외형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삼들인데, 아직까지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 야생산삼 또 한국 천종산삼으로 둔갑이 돼서 판매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제가 무료 감정을 실시를 하게 되고 이런 영상까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부터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산삼을 가지고 사진 감정에 대해서 무료 감정을 실시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예방을 하고 직접 산삼을 채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채취한 산삼이 어떤 품종인지 알려드리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업 10만이면서도 남의 산삼을 감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캔 것은 무조건 천종이고 남이 캔 것은 다 가짜고 저질 야생삼이고 중국에서 캐다가 이식해 놓은 그런 이식삼이다라고 이렇게 감정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 내 것은 좋고 남의 것은 가혹하게 평가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또 반성을 하면서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산삼을 채취를 하러 다니면서도 약간 다른 형태로 산삼을 채취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남들이 잘 타지 않는 방향, 또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심히 살펴보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소나무 밑에서 이런 좋은 산삼들을 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사진들이지만 그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들입니다. 노송 밑에 서 있는 산삼. 일단 이런 그림들이 있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찍어 놓은 사진들이 해상도가 좋지 않아서 이것을 사진으로 출력해서 걸어놓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런 영상들을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 사진도 좀 예쁘게 잘 찍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산에 가서 힘든데 이런 것들을 정성 들여서 이렇게 찍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신경 써서 좋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산삼들의 뿌리 사진입니다. 제가 채취를 해서 판매를 하고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삼입니다. 왼쪽에 있는 삼은 눈으로 보이는 뇌도마디가 22개, 23개 그 정도였던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산삼은 눈으로 보이는 뇌도마디가 35개가 넘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38개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정도가 된다면 최하 50년에서 7, 80년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감정 결과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왼쪽에 있는 3이나 오른쪽에 있는 3이나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교물로 놓고 찍은 그 500원짜리 동전을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삶도 수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한때는 제가 천종삼이 아니고 그 품질 좋은 야생삼을 상당히 좀 많이 채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 나올 텐데 화순에서 120불이 산삼으로 검색을 하면 아마 지금도 일부 검색이 될 겁니다. 친구랑 함께 가가지고 친구 문중산에서 산양삼 재배가 여건이 적합한지 좀 봐달라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한 뿔을 발견하고 그 주변에서 이제 쓸만한 산삼들은 한 3, 40뿌리 정도 되고요. 그 자삼들, 어린 삼들까지 해서 대략 한 120뿌리 정도를 채취를 했었는데 이 산삼은 이제 친구랑 같이 캔 것이라서 제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또 함께 데려와서 소유권 절반을 또 인정을 해준 상태였고 저는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기존에 제가 캐놨던 산삼을 경매를 통해서 내놓고 그것을 사랑모금 공동에 기부를 하고 그 기부금을 이제 지자체 2개 지자체에 분배해서 그 난치병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제가 기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부를 했던 산삼 이것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품질이 썩 좋지 않은 그냥 보통의 야생삼이었는데 이것이 120뿌리의 일부인 것처럼 또 이런 어설픈 야생삼을 가지고 보도를 낸다고 제가 욕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과정은 제가 충분히 취지를 설명을 했는데 아마 저 보시는 분들께서 사진만 보시고 약간 오해가 있으셨던 그런 좀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좀 서운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보니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라고 이제 항상 좋은 삼만을 캐고 다니진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어설픈 야생삼들도 있고 또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산 닮은 우리 계량종이나 아니면은 그 중국산 시종에서 나왔던 그 등치가 커다란 귀화종 같은 이런 야생삼을 캐기도 했었습니다. 비교 사진들을 보시면 이제 등치가 기본적으로 한 7, 8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런 삼들 드시는 분들은 참 좋아하십니다. 크니까 효과도 좋고 양이 많으니까 일단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인삼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은 크기지만 인삼밭 주변에 나가면 이런 이제 등치가 크면서 나이는 어리지만 등치가 크면서 좀 좋아 보이는 산삼들이 간혹 있기도 하고 대부분 캐는 것들은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작고 좀 볼품없지만 그래도 효과가 괜찮은 이런 야생삼들을 주로 만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산삼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런 산삼들을 왜 캐게 되냐면 산삼은 4월 말부터 11월까지 싹대로 올려서 그걸 보고 신마이들이 산삼을 채취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먹고 좋은 삼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느 정도 고도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싹이 올라오는 시기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까지는 주로 인삼밭 주변으로 이제 이런 야생삼들을 캐러 다니는데 신만이들이 제일 많이 캐는 삼들이기도 하고 또 가격이 저렴해서 어찌 보면 주 수입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삼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색감도 제대로 뜨지도 않고 뿌리도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조금 어설퍼 보이긴 합니다만 저도 이런 산삼들 많이 캡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판매를 할 만한 삼들만 선별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신만이의 양심이죠.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하지 못한 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토종 종자들을 선별해서 제가 이것으로 지금 산양삼 종자를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사진입니다. 이때 당시 이제 동영상도 좀 찍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 힘든 그 폭염 속에서 만났던 그런 삼이고 절벽에 그 아주 조그만 그 바위 틈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던 산삼을 만나서 지금도 이런 내용들을 좀 이 사진을 보면 그때의 감동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그 돌 위에 있는 삼이 있는 게 아니고요. 돌 위에 삼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돌을 깨고 삼을 보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삼이 돌 틈에 들어가서 그 돌을 깨고 자랐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그 정도 여건이 됐습니다. 채취를 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 근데 이제 보시면 몸통 크기는 콩알만 한데 눈으로 보이는 뇌두는 한 두세 개 마디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또 이제 뿌리 정리 상태도 아주 혹독하게 뿌리가 정리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20, 30년 넘어가는 정도의 그 색감과 표면에 이제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하수처럼 약간 그 껍질이 매끄럽지 못하고 약간 거친 느낌이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판매하지 않고 제 가족들을 위해서 썼는데 이렇게 혹독한 여건 속에서도 산삼은 생존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저는 이제 대밭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비둘기들이 대나무 위에서 자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대나무가 키가 크다 보니까 새들이 그 멀리 보기 위해서 또 안전한 휴식을 위해서 대나무 밭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나무 밭에서 나오는 산삼의 특징은 대나무 뿌리가 이제 보시다시피 너무 심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그 나이에 비해서 뿌리가 제대로 성장을 하질 못해요. 대부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나무 밭에도 산삼도 있고, 또 이제 보면 대나무 밭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이제 소나무라든지 잡목들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는 발견 확률이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대나무 밭에서 캔 뇌두마디 20개 이상짜리 삼이었습니다. 크기도 요거 하나만큼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나무 밭에서 나온 삼들은 크기가 거의 뭐 콩알에서 조금 더 큰 땅콩 크기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보시면 대나무 밑에 삼이 자리를 하고 있고, 또 그 어릴 때는 삼이 한 뿌리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섬들이 모두 다 생존을 합니다. 한 3년생, 4년생 정도 되는 자삼들이 떼지어서 있는, 그러니까 새똥에서 한꺼번에 발화를 하다 보니까 콩나물 시루처럼 올라오게 되는 이런 형태의 삼들도 있습니다. 낙엽을 보시면 일반 낙엽이 아니고 대나무 잎이 맞죠. 이제 산에 다니다 보면 항상 산삼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산삼을 캘 때만 사진을 찍어서 올리니까 이 사람은 산에 올라갈 때마다 삼을 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산삼을 캘 때만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갈 때마다 산삼을 캐는 것처럼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최장 공쳐본 날이 한 37일쯤 됐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가지고 산삼이 자생할 만한 곳을 그래도 좀 쉽게 찾는 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운 좋으면 뭐 당일 올라가서 찾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한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산삼을 일단 한번 발견을 하게 되면 발견 위치를 역추적을 해서 어느 방향에서 날라왔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진출했는지, 또 그 야생삼이 다시 자삼을 번식을 시킬 만한 나이인지를 판단해서 방향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개척 산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힘들고 한번 개척을 해놓은 뒤에는 그대로 추적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니다 보면 산삼만 찾다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왼쪽에 보이는 거는 황조롱이 알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지금 풀숲에 노루 새끼가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제가 한 5m 이내까지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줄 알고 손을 대기 전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겁은 먹고 숨은 헐떡이더라고요. 얼른 사진만 찍고 제가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소소한 그 즐거움을 즐기고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마음,
이 대한민국의 국토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참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제 2008년도 이후에는 남의 산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발맞춰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주로 산을 타는 것이 문중산을 타게 되고, 또 이제 입산 허가를 받는 거는 그 벌초 시즌에 맞춰 가지고 벌초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중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서 대충 경계를 알아보고 입산을 해도 되는지, 뭐 특별히 심어진 작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절차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저도 산을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산삼을 기르는, 또 우리 토종삼과 재래식 인삼 재배 방법을 복원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토종닭한테 산양삼 씨앗을 먹여가지고 천연 개갑을 시키고 닭똥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닭똥 속에 들어있는 산삼 씨앗인데요. 이것을 이제 흙하고 섞어가지고 제가 재배 관리를 하고 있는 농장에 뿌려서 지금 우리 토종삼을 복원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 여부는 앞으로 10년에서 한 20년까지 봐야겠죠. 단순히 이것이 싹이 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종자를 가지고 우리 순수한 그 인삼 종자, 산삼이라기보다는 널리 보급할 수 있는 인삼 종자까지 개발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가 채취해서 이제 판매하지 못한 야생삼들, 이것을 이제 제 농장에다 심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최대한 야상의 여건에 가깝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이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게 보면 특별한 발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섯 잎으로 나왔던 거는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다섯 잎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뭐 2구짜리, 4구짜리, 뭐 특별히 4구짜리 같은 경우 3구하고 4구로 왔다 갔다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천연 개갑을 시켜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야생 상태에서처럼 뿌리당 최한 30제곱센티미터에서 50제곱센티미터 이 정도 면적이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주먹 정도는 이렇게 생육 상태를 관찰하기 쉽게 제가 일부 이렇게 밀식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 간단한 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도 산삼을 캐러 다니고 나도 산삼을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도 남의 산삼을 평가를 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고 어찌 보면 죄송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를 반성하는 의미, 또 이제 객관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료로 산삼 감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감정을 제공을 해드리고, 또 가짜 산삼을 색출하는데 충분한